간단하게 지금 그 강의하기 위해서 잘 보이시죠? 말씀해 보세요. 네, 아주 잘 보입니다. 예, 이렇게 직접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글 파일로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뭐 이거는 금년도 사업한 거기 때문에 경기지사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사실 뭐 전체적으로 다 관련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어떤 여기에서 지금 숙련원에서 나온 그 문서를 갖다가 제가 편집을 한 거니까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고, 나름대로 제가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색깔별로 표시를 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원 절차는 착수해서 상황 모니터링, 월별 보고서 제출, 지원금 지급 이렇게 한다. 앞서서 다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모니터링 같은 부분이라든가 월별 보고서 제출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지원 사업 중에서 HRD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1회 이상 모니터링 방문한다. 이건 어디든지 다 똑같은 거니까 정확히 준비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일정 변경 사유 발생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몇 월 며칠부터 간다 해다가 갑자기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날짜를 변경해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변경 신청을 안 하고서 가서 모니터링에 적발이 되면 아까 말씀처럼 불이익이 당하니까 이건 분명히 3일 전에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 내용이고요. HRD 분야 제출 목록. 기술 분야 같은 경우는 월별로 기간이 100시간, 70시간, 60시간 이렇게 오래 하니까 4월, 5월, 6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월별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HRD 같은 경우는 전에 25시간이다가 3년 전서부터 30시간으로 늘어났어요. 30시간 이상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제출을 합니다. 끝난 다음에. 그래서 월별 제출이라는 게 그런 것보다 전체적인 지원 사업이 끝나면 한꺼번에 모든 지서를 제출하는 거다. 그때는 지원활동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신청서하고 최종 성과 보고서 이렇게 나와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됐었지만 오프라인 활동을 해서 어떤 서류를 직접적으로 등기 우편으로 하고 직접 제출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이어지다 보니까 방침이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온라인화 시켜서 직접 공단을 방문할 일이 거의 없더라. 성과 보고서 마이스터넷을 통해 온라인 제출하고 다른 서류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비 기준 요거는 다 폼은 다 숙련원이나 공단에서 이제 제공을 하니까 여기에 맞춰 가지고 하시면 되겠고요. 여비를 지급받는 게 있는데 지원 활동 가려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울산에 있는 기업을 갖다가 경기도에서 가서 지원을 한다. 그때는 여비에 대한 그 실비를 지급한다는 얘기고요. 다만 제가 경기직에서 인천, 서울 가까운 수도권 지역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처럼 큰 포괄적인 문제에 대한 거는 제가 진행을 하고요. 요 작성 방법 같은 부분에 대해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지원 사업 변경 신청서가 며칠 날 갖다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바뀌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이 했느냐 내가 했느냐, 교수가 어떤 신상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지원 신청 기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외국 손님이 방문한다든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럴 때 바꿔야 된다. 뭐 교수가 하는 거 요거 이제 체크하시고 회사 이름 쓰고 회사 담당자 이름, 그다음에 교수는 누구, 그다음 변경 전에는 누가 했다가 지금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나름대로 청색 글씨만 보시고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서 날짜 2021년 8월 며칠 날 지원 신청 기관의 대표 인감도 찍어야 되고 교수의 인감도 찍어서 제출을 꼭 필히 3일 전에 해라고 아까 앞서 말씀처럼 이렇게 해서 결제를 변경하는 거고요. 작성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지원금 신청서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여기 뭐 나름대로 있지만 앞서 잘 안 보이시죠? 이름, 그다음 기수 누구, 지원 분야,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는 쓰고 핸드폰 번호, 기간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 30시간이니까 지원금 할 때 300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렇게 계좌번호하고 작성해서 하고 날짜, 신청인, 인감. 여기를 경기지사장을 왜 제가 이렇게 갑자기 써느냐?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게 없을 거예요. 근데 한 번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원해서 경지사장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남부나 경남지사 같은 경우를 했을 경우 이 폼을 겨우 편하기 위해서 복사해서 쓰는데 이걸 안 바꾸는 저 가지고서 문제되는 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앞서 우리 강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8월인데 9월을 쓴다든가 예를 들어서 300인데 여기다 0 하나 더 치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이런 거를 굉장히 민감하게 담당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반환을 시켜가지고 다시 작성을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검토하시고 또 보고 또 확인해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활동하면서 다 사인한다고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은 7월 8일부터 7월 20일까지 하는데 예치할 때는 짧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건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다 날짜별로 다 작성해서 시간 5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시간을 왜 하냐면은 맥시멈이 5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에 4시간도 할 수 있고 3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나름대로 기관과 기업이나 기관하고 협의해서 자기 일정에 맞추고 기업의 일정에 맞춰서 시간을 예를 들어서 5, 6, 30인데 여기를 10번에 3시간씩 10번 할 수 있는 거고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성을 해서 담당자하고 날짜에서 여기다가 미리 서명을 첫날 가서 이걸 출력을 해가지고 갑니다. 가서 출력을 해서 그날 가서 첫날 서명을 해가지고 매일 가지고 와서 지원하는 장소에다가 그날 가는 날 제가 여기다 사인을 하고 그 다음날 사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비치해 놓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모니터링 나왔을 때 그분들한테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근데 일기 쓰듯이 밀린 일기 쓰듯이 여기까지 쫘라락 다 사인해 놨다. 이거 문제가 되죠. 안 한 걸 한 거나 거짓이 되니까. 그래서 그날 오늘 갔다 여기 사인을 해놓고 비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날 만약에 사인했는데 온다 그러면 여기까지 싹 사인되고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활동 일지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날짜는 그때 6번이면 첫날이면은 지금은 3일체라고 제가 했죠. 날짜 쓰고 그 다음에 시간, 회사 이름 여기에 첫날은 총 6회 1일 거고 이튿날에 2이고 3이고 6일 여기 요건 수정을 매일매일 바꿔야 되는 겁니다. 매일 일지를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원 분야는 예치해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생산 품질도 있을 거고 경영 뭐 있을 거고 요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좀 상이하게 쓰시면 되고 교수 이름 쓰고 날인하고 그다음에 이 단계를 어떤 단계냐 처음에 뭐 저 준비하는 거냐 어떤 다음에 이제 뭐 실시 단계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교수님들마다 컨설팅하는 방법이 내용이 좀 조금씩 다를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날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행 업무는 그날은 이렇게 해서 일치 여부가 뭐냐면 처음에 업무 수행 계획서하고 그걸 작성할 때 기업에서 이제 요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업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지원을 해줘야지 기업이 필요치 않은 부분을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기업의 요구한 사항과 일치하느냐 이거 이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일치 불일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는 여기서 이제 다 일치한 걸로 작성해서 이런 그 시간 그날 이날은 가서 3일차는 이런 업무를 했다는 거를 기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원래는 이 칸이 한 칸으로 돼 있어요. 사진을 넣기 위해서 제가 이미지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긴 이 부분에 산출물 이런 게 있고 그날 가서 사진 촬영해서 여기다가 첨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날 날짜하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처럼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월별 지원 실적 보고서는 기술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부지사별로 이걸 요구하는 지부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달에 한 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왜 필요한가 했더니 4월 마지막 주하고 5월 첫째 주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원을. 그래서 이게 필요한가 봐요. 요것도 나름대로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작성을 하는 게 좋겠고
이건 간단하게 다 내용을 아실 거니까. 그다음에 날짜는 전체적인 거니까 컨설팅은 6번 한 거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지원은 이런 저 격리 직원 또는 뭐 저 격리 부장 이 사람이다 이렇게 가지고 해주시고 명단은 이제 별첨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날 날짜별로 뭐 어떤 업무를 했다는 거에 대해 작성을 하고 비거는 이제 활동 일지로 참고를 하라고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고 세부 지원 실적 세부 내용 같은 경우는 뭐 있을 경우만 보내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도 한번 더 검토하시고 이 별첨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명단 별첨이라고 말씀처럼 이거는 한 명 했으면 제가 위에 말씀처럼 이분 박경숙이라는 분을 지도를 했단 말이에요. 지원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소속은 어디고 이름이 누구고 서명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20년 같은 경우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생년월일 이런 게 복잡했는데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명은 반드시 받아가지고 이것도 여기까지 해서 담당 지원 이분까지 도장을 찍어서 이것도 그날 첫날 지원하는 날 반드시 가서 출력해가지고 인감을 받아가지고 옆에 활동 보고서와 같이 비치를 해놓으면 왔을 때 이걸 또 두 사람일 경우에 한 사람이 없으면 모니터링 와가지고 어디 갔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한 명이 있으면은 얘기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과 보고서를 말씀드리면 기술 분야나 이 성과 보고서 폼은 크게 다르지 않는데 밑에 가면은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목차 같은 부분이 좀 달라요. 그래서 회사 이름 써주고 날짜 써주고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 사진도 넣었지만 지금 이제 기본적인 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진단 및 HRD 컨설팅 지원 결과 이렇게 돼 있는데 기술 분야는 아마 이렇게 안 돼 있을 거예요. 기술 지원 성과 보고서인가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HRD는 이렇게 이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폼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원 결과가 나오고 여기에 기관 신청 대표 이름 그다음에 제목이 어떤 거를 했는지 날짜 몇 시간 이름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 부분도 서명란에 도장을 찍도록 대표이사 기관에 서명을 찍도록 앞서서 우리 강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감을 하나씩 받아서 가지고 오라고 한 게 바로 이때 쓰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첨부해 가지고 쓰도록. 그래서 받아 놓으면 이렇게 딱 저도 찍어놨죠. 이 부분을 갖다가 언제든지 갖다가 써서 전자는 그대로 이제 이걸 PDF로 구매는 그대로 되니까 활용해서 전자로 이메일이나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해서 받아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목차는 기술 분야하고 좀 상이한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 폼이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이 프로세스대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공단에서 이 폼을 해가지고 이대로 수행하라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되고 그래서 개요, 진단 개요 및 결과 분석, 항목별 세부 추진 이후 또 개선 및 강화 방안, 향후 개선 과제 추진 계획 이거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어요. 이 순서대로 쭉 가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컨설팅은 HRD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이제 1-1 해서 엽차 현황이라든가 이 부분은 자기가 임의적으로 만들면 돼요. 그 이어서는. 그래서 컨셉 수행 조직이라든가 강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렇게 해주시고 첨부 기타 자료 및 참고 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뉴얼 및 규정집 해서 이렇게 뒤에 첨부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지원 사업하는 중에서 가장 알맹이죠. 핵심 거. 기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업을 해가지고 어떤 성과가 나왔다는 그런 부분. 저희 같은 경우는 HRD 같은 경우는 인사 논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취업 규칙을 작성해가지고 제정해서 수립해가지고 만들어줬다. 그 취업 규칙을 여기 첨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인사 논문 매뉴얼, 승진 인사 매뉴얼 이런 부분이 HRD NCS에 나와 있지만 이런 걸 첨부해서 이 부분을 이 포괄적인 부분에다가 포함을 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작성 시 참고 사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매뉴얼 그대로입니다. 한글 프로그램에서 뭐 용지 여백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해라가 이렇게 나와서 이대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출서량 제가 빨간 걸 지루한 거는 제본을 해서 재작년까지
제본을 해서 기업에 한 권, 또 제가 교수님들이 한 권 보관하고, 그 다음에 두 부를 갖다 공단에 제출해서 숙련원하고 공단에서 이제 보관을 하면서 이제 하는데, 아마 그 보관하기도 너무 양도 많고, 또 제출하는 것도 번거롭고, 제본하려면 또 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올해부터 바꿔서 제본 안 하고 그냥 그 한글 파일을 PDF로 전환해서 그냥 보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바뀌어서 많이 간단해졌습니다. 참고로 히스토리 아시라고 했고, 그 최종 보고서에 들어가는 부분, 이제 기업 현황에 보면은 이런 게 그 폼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작성을 해서 나름대로 이 정보는 회사 그 기업에 대한 그 소개서라든가 이런 데서 다 나와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은 가서 HRD니까 HRD 체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역 주요 이런 거는 다 회사 소개서를 확보하셔가지고 기록을 해서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제출해야 되고요. 조직도나 인력 이런 부분도 다 필요합니다. 이게 기본 폼이기 때문에 검은 글씨가 여기에 따라서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있도록 하시고, 앞서 두 번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컨설팅 하는 거는 이 갭 분석은 반드시, 저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이 앞서 NCS 학습 모듈에 나와 있는 거, 이런 부분 자가진단하는 거, 거기에 나와 있는 거를 표시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총 한 명이니까 두 명이면 이쪽 오면은 이게 평균 1.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교육하기 전에 자가진단표, 첫 강 시간에 말씀하신 자가진단표를 해서 난 다음에 교육을 끝나서 6회차 끝난 다음에 이 친구가 어느 정도가 변했는지에 따라서 이 평균을 평가표를 하는 겁니다. 뭐 두 번에 거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고, 이거에 따라서 그냥 그래프는 이어서 바로 나오는 거고, 앞서 말씀처럼 이거는 한글 파일로, 엑셀 파일로도 해도 되고, 여기서 직접적으로 바꿔도 차트 변환해서 차트 데이터 편집하면 나오니까 데이터 이 수치만 바꾸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엑셀을 사용하다가 현재는 이거를 이 숫자를 이 차트 편집을 클릭하면은 바로 이 성과가 나오니까 성과에 따라서 그래프를 변경시키고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핵심 성과지표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크게 할 수 없고, 하여튼 그 정량 지표가 우리가 지원 성과를 해서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는 금액이나 어떤 이런 부분, 계량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여기다가 표시하는 거고, 얼마 정도의 뭐 연간 1억 5천만 원의 뭐 순이익이 있었다, 원가 절감이 있었다, 재료비 절감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여기다 기록을 한 거고, 정성지표, 쉽게 말해서 이제 무형 효과죠. 종업원들이 뭐 사기가 향상됐다든가, 아니면 어떤 뭐 그 금액적이나 어떤 정량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부분, 이런 거를 갖다가 여기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주 간단하게 작성 방법에 대해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마이스터넷 신청자는 기업 담당자, 아이디, 패스워드 이렇게 했는데, 원천적으로 기술이든 HRD든 이 지원 신청을 교수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교수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기업을 발굴해서 회사가 또는 학교가, 기관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써놨는데, 교수가 갖다가 이걸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마이네스트 신청자는 기업 담당자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죠. 마이스터넷에 그 회원 가입하라고. 회원 가입은 본인이 교수님들의 개인 메일로, 개인 아이디나 패스워드로 해서 하는 건, 내가 들어가서 교수 지원 사업 신청할 때나 교수 위촉할 때나 다른 부분을 할 때 하는 거지, 이 지원 사업 신청하는 거는 기업 담당자가 한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기업 담당자가 하는데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업무도 바쁜데 이런 것까지 시키느냐, 이런 기업 담당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대비해서 아까 인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기업 담당자가 협의해서, 그러면
임의적으로 제가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행하는 거죠. 담당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별도로 생성해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 담당자가 해야 된다는 것만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지원 사업을 가면 일단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이 부분에 대한 폴더를 파일을 다 준비한 다음에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이거는 교수도 필요하고 기업 대표도 필요합니다. 여기 일단은 이 지금 그 쭉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노트북에서 가지고 가지고 작성을 거기 가서 해야 돼요. 정보를 모르니까. 작성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해서 인감 날인할 거 하고 사인할 거 다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첫날 가가지고 첫날이든 아니면 둘째 날이든 하여튼 이 작성을 해가지고 그때 이걸 맞춰놔야 다음서부터 이 진행하기가 원활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동의서하고 직무수행 계획서 요 부분은 이제 기업에는 기업 지원할 경우는 별지 4라는 게 있고 기관 학교나 이런 데는 별지 5입니다. 이 별지 5라는 거는 이제 양식이니까 요 별도가 다르니까 이걸 보시고 직무수행계획서는 교수님 본인이 작성을 하는 거고요. 기업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 신청서가 있는데 별지 2가 이거는 전에는 출력해 가지고 보낼 때는 이걸 작성을 했지만 지금은 이게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왜 필요하냐? 이걸 작성해놔야 마이스트론에다가 올릴 때 이걸 보고서 바로바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출하는 건 여기 이거 출력해서 제출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원 장소 확인서 별지 7, 별지 7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지원 장소가 사업자 등록증 주소와 지원 장소가 다를 경우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같이 제출하는 것도 뭐 문제 될 건 없고요. 쉽게 말해서 본사가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이 서울에 있는데 공장이 울산에 있는 거야. 울산 공장에 있어서. 그 지원 사업을 지원을 갖다가 울산에서 해야 되겠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다른 게 주소하고 장소 확인서가 다르다 이거지. 사업자 등록증은 서울에 있는 거고 지원 장소는 울산이다. 이 울산 주소를 정확히 써줘야 된다.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작성, 출력 후 인감 및 사인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일단 이 부분은 가서 노트북을 가져와서 작성한 다음에 출력해서 그 자리에서 기관 담당자 또는 그 대표자의 도장을 그때 찍어와라, 받아와라. 그래야 일하기가 2번, 3번 왔다 갔다 안 하고 번거롭지 않다. 예,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 협조해 줘야 될 거. 앞서 말씀처럼 고용보 만납증명은 이건 근로복지공단의 사이트 들어가면 바로 기업 아이디하고 집어넣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무료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그날 출력해서 받고 그다음에 고용보험 가입증명 4대 보험 사이트 요거 강 국장님 말씀처럼 요것도 같이 출력해서 요건 4대 사회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면 기업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사업자 등록증 사본하고 또 회사 속에서 가능하면 파일로 받는 게 좋겠죠. 우리가 따다 쓰기 좋으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담당자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담당자 그러니까 이 앞에 기업 담당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청하는 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요구합니다. 마이스터넷에 신청할 때. 그래서 담당자 재직증명서를 담당자가 직접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생성해서 그때 신청을 하면은 이게 이제 거기서 알아서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그걸 집어넣어야 돼요. 거기다가 업로드 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그날 가서 담당자 재직증명서까지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경리 담당이나 총무 담당이기 때문에 이걸 자기들이 자기 손으로 다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재직증명서니까 대표이사 인감 찍어서 이걸 반드시 받으셔가지고 요 서류를 전체적으로 다 스캔을 해서 마이스터넷에다가 업로드를 시킬 겁니다. 이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물론 올해 2021년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에 약간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 거의 약간의 뭐 대동소이 같으니까 이렇게 준비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행을 하면서 이제 앞서 말씀처럼 모니터링 응대를 날짜별로
내가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지원하면서 승인 요 승인 후 이렇게 사이트에 업로드를 시키면 승인하는 기간이 있어요. 지부지사별로.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올려놓으면은 일주일 내지 한 10일 정도 언제 한다는 일정이 나오니까 그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승인인지 불승인인지 아니면 보완이든지 이런 게 나와요. 보완을 하면은 예를 들어 시간이 바뀔 수도 있고 직무 수행 계획이 뭐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라고 연락이 오면 이거를 수정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승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승인이 떨어지면 수행을 하고 모니터링에 대해서 나오면 한 번이나 두 번 나오니까 그 주의사항에 대한 건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리바이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제 또 말씀처럼 일정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3일 전에 제출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지원 신청을 하고 신청을 마쳤고 지원 이제 했습니다. 지원이 다 끝나면 이런 부분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말씀처럼 HRD는 이걸 처음에 이 부분은 신청해서 끝났고 이 뒤에 거를 결과 끝나면 한꺼번에 다 몽땅 보내는 겁니다. 한 번에. 기술 분야는 다달이 보내는데 HRD 분야는 끝내서 한꺼번에 보낸다. 이걸 잘 아시면 되겠고. 자, 지부지사별로 제출 서류는 이제 뭐 별지 24 이렇게 제가 파란 글씨 써놓은 건 다 이게 별지라는 게 별도로 폼이 있습니다. 이거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서하고 성과 보고서, 그다음에 활동 확인서 다 위에 있어 제가 설명한 부분, 활동 일지, 지원 일자별 6번이면 6번, 10번이면 10번 여기 있어야 되고 월별 지원 실적 보고서, 그다음에 지원 대상 명단, 예금 통장 사본, 요 앞서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거의 똑같다. 우리 강 국장님께서 기술 진행할 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HRD 분야는 기가 종료 후 상기 서류를 PDF로 변환하여 담당자에게 일괄 제출한다. 이렇게 이메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전체적인 서류를 한 파일로 만듭니다. 한 파일로 한글 파일로 한 파일로 다 만든 다음에 그대로 PDF로 변환해 버려요. 그래서 이걸 지금 전기사 같은 경우는 김기표 사장이라는 분이 담당해 메일이 있고 이 부분에 이 메일로 PDF 변환해서 그대로 보내버린다.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일주일 일주일 내에 바로 지원금이 입금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최종 성과 보고서 여기에 최종 성과 보고서 보내지만 최종 성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로드 하는데 지원 종료 강 국장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5월 4월까지 활성화가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사업 마이스넷에다가 최종 성과서 보고서 넣는 란이 나와요. 클릭하면은 찾아가면은 반드시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안 하면은 또 문자 오고 하니까 다 끝나서 기업 지사 담당자한테 보내면서 최종 성과 보고서만큼은 마이스넷에다가 회원 가입한 데가 있으니까 요건 아까처럼 지원은 기업에서 하지만 이 마이스넷 업로드 할 때는 교수님 아이디나 패스워드 해가지고 교수님 회원 가입한 데서 찾아 들어가면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HRD 성과에서 지원 사업 하는 프로세스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포괄적으로도 점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가 필요한 거고 또 같이 만나면서 서로가 어떤 멘토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지만 하지만 3, 40명 분들 정도는 개인적으로 뵙고 제가 제 거 공유하고 이러면서 같이 지도를 많이 해서 지금 같이 이렇게 유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같이 연락해서 자료가 필요하면 같이 또 소통을 하고 공유하고 이런 그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수님들이 오늘 좋은 시간 정말 잘 들어오셔가지고 알찬 교육 받으시는 것 같은데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너무 지루한 시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힘들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힘든 부분이 상당히 여기 보니까
채팅창에 이제 행정이 너무 많고 복잡하고 그 이런 분이 올려주신 분이 김현영 교수님이네. 근데 사실상 이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건의하고 하는데 그래도 개선돼서 그나마 공단 지사를 막 10번씩 하고 이렇게 하던 거를 지금 거의 다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가다 보면은 세상 일이라는 게 이제 뭐 개선할 게 많이 있으니까 서로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해서 찾아가서 개선할 부분을 하는데 제도라는 게 한번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갑자기 할 수는 없거든요. 변화를. 변화와 혁신이라고 그러는데 점점 우리도 같이 서로가 뜻을 모으고 하다 보면은 꼭 우리가 편리해서만 아니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지킬 수 있도록 이게 공동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제가 아까 지도는 잘하는데 문서를 못하는 분이 있고 문서는 잘하는데 기술 지도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협력을 하고 머리를 맞대면 더 좋은 안도 나오고 우리도 힘도 파워도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같이 힘을 합쳐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그 마지막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그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경기협의회 권기대 회장님 지금 5년 차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물론 제가 사무국장서부터 지금 저도 한 4, 5년 좀 같이 하고 있는데 어려운 일도 많고 어떤 위라고 윗기관에서 싫은 소리도 듣고 또 많은 분들 또 전국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의 작은 어떤 그 불편 불만 이런 부분도 많이 온몸으로 받아가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우리 권기대 경기협의회장님을 마이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자, 회장님. 예, 받았습니다. 강무수 교수님 안 계신가? 강 교수님 공유 좀 해주세요. 아까 공유가 안 되나 보네요. 호스트 가 있는데. 안 됐어요? 아니 호스트 나와 가 있어요. 있다고. 화면 떴어요. 화면 정상 떴죠? 예, 그 호스트 가 있다니까. 예, 아까 됐습니다. 지금 공유가 되고 있어요. 예, 녹화 한번 잘랐다 다시 한번 붙여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위촉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 우리 교수님들이 벌써 3시간 가까이 지금 강의를 들으시고 계신데 처음이라 이러한 과정을 찾으시고 어려움이 있으실 거로 생각됩니다만은 이 과정을 거침으로써 나중에 더 일을 확실하게 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요.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협의회 현재 회장을 맡고 있고 전국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아까 초기에 김종호 회장님께서 중앙회 회장님으로 인사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금 경기도 쪽에서 가장 활성화가 잘 되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은 대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수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잘하셔야 전체 교수님들이 이 업무를 잘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강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수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게 다 다르실 텐데 앞으로 기업 발굴을 어떻게 할 거냐, 계약하고 지도하고 할 때 유의사항 하나 하고 성과 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부지사하고 각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활동하실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산업현장 교수로 기업 지원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산업현장 교수가 되시면서 인생 2막을 피시고 전문가가 되셔서 대외 활동을 하시면서 노후 준비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가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작년, 올해까지 저희가 4년에 걸쳐서
지금 신입 교수님들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동안 나왔던 질문, 응답 교수님들께서 신청하시면서 저한테 보내주신 답지를 가지고도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 현장 교수는 정확하게 여러분이 가진 기술력을 기업하고 기업에 있는 직원들한테 기술을 줌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주도하는 기술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기술을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저희가 제 나름대로 만든 우리 교수님들이 한 10개명을 한번 가지고 계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수님들을 만나 뵈면 웃으시는 분이 있고 화를 내시는 분이 있고 두 부류이신데요. 웃으시면서 컨설팅하고 웃으시면서 교육받으신 분들 긍정적인 면이시고요. 화내시는 분들은 부정적인 분들이시라고요. 인생 살면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게 훨씬 좋고 교수님들이 교수라는 호칭을 들으시면서 품위 유지를 꼭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몇십 년을 기업 지원을 하시면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아니라면 그 직장의 에이스는 직원이고 사장입니다. 가서 먼저 듣고 라는 감탄수만 내셔도 많이 들으시면 거기에 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뭘 그 기업에 해주려 간다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거를 가장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방금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끄떡끄떡만 하고 있으면 원하는 답을 그 기업이 원하는 걸 얻으실 수 있다고요. 자, 그 없는 해답 키 저는 4가지 단어로 말씀드립니다. 사장님이 우리한테 뭐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럼요. 없죠. 지금까지 그 사장님이 기업을 잘 운영해 오셨는데요. 우리 직원이 바빠서 그런 거 할 일이 없어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바쁜데 와서 죄송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게 거부당하는 일입니다. 그때 많이 자존심 상하시고 하시지만 별 말씀은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교수님들이 웃고 기업을 들어가셔가지고 들어보시고 원하는 것을 찾아내신다면 이제 교수님들은 전문가시기 때문에 진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교수님들이 지금까지 가진 노하우를 가지고 기술 용어를 사용하시면 바로 기업체를 발굴할 수 있는 내용이 되시는 거죠. 대한민국 산업 현장 교수는 지금까지 교수님들이 배웠던 것을 남을 주는 직업입니다. 내가 갖는 직업이 아니죠. 방금 마지막에 썼습니다만 이 불편한 걸 내가 왜 해? 내가 왕연해. 내가 말이야. 불평불만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돌아옵니다. 정확하게 나한테 돌아옵니다. 불만을 민원으로 제기하시는 분도 이번에 있으셨거든요. 우리 교수님들은 안 계셨겠지만 개인정보 동의서를 쓰고 저희가 정보를 숙련으로 받았는데 개인정보 동의가 문제가 됐다고 인력공단 감사실에다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왕연해. 인력공단에 잘 아시는 분이 많으셨겠죠. 그 민원이 내년에는 우리 교수님들 주소록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담당 직원은 회장님 그래서 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핑계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기업에 가시면 최소한 상무, 이사, 부장, 전무까지 하다 나오셨는데 그 회사 들어가셔서 직원들한테 반말하시는 교수님들 많이 봅니다. 내가 상무였던 건 중요하지 않고 그 기업체, 다른 기업체를 들어가면 우리는 처음에 막내 직원입니다. 아까 우리 강사희 교수님, 강문수 교수님, 이태석 총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산업 현장 교수는 시간과 약속하는 겁니다. 10분, 1분도 꼭 지키셔서
명예에 금이 가지가 않도록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산업 현장 교수가 되셔서 앞으로 살아왔던 날 만난 분들보다 더 좋은 분들을 계속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있는 가족도 소중하게 하셔야 되지만 각각의 교수님들도 서로 만나고 만났을 때 새로운 가족입니다. 교수님들 우리 사는 날까지 멋지게 산업 현장 교수 타이틀 달고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 현장 교수 지원 사업을 두 분 교수님, 그다음에 강사의 우리 국장님께서 NCS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요. 산업 현장 교수 업무를 하면서 NCS를 알면 굉장히 큰 무기를 갖는 겁니다. 그 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우리 교수님이 2시간을 걸쳐서 정확히 하셨는데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하나는 제가 6기에서 13기로 재위촉이 됐습니다만은 4기, 5기, 6기, 7기까지는 NCS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았습니다. 2박 3일 숙박하면서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기술력을 받았는데 NCS 참여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부분적으로 참여하셨지 NCS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NCS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시고 전문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제가 산업 현장 교수가 되고 나서 각 사이트에 가입한 일이죠. 그래서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전문가로 교수님들이 일일이 등록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앞에 있는 글로벌 숙련은 아까 그 두 분, 세 분 교수님들이 가입하라고 하셨는데 현장 교수 되려면 뭐 다 가입하고 계신지 압니다. 거기가 글로벌 숙련이라는 곳이 우리 산업 현장 교수의 호적을 관리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꼭 자주 들러보시고 소식을 받으시고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예, 요 두 가지가 숙련원과 NCS가 여러분 양쪽 손에 들려있는 강력한 미사일 같은 무기다. 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모든 지식들이 들어있으니 교수님께서 꼭 숙지하셔가지고 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NCS를 받을 수 있는 탭은 코리아텍 교육원의 이 코리아텍 사이트에 가입하시면 정말 무료로 교육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시간 되시는 대로 죽을 때까지 우리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남 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기업주들을 위한 준비하고 활동 계획서, 최종 성과, 최종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두 분 교수님이 목이 아프도록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모 교수님께서 공단 직원께 내가 이 정도 경력이 있는데 기업 발굴을 못하겠다. 내가 가진 기술은 아주 특수한 기술이다. 라고 항의를 하셨어요. 항의를 어떻게 했냐. 뽑아놓고 왜 기업을 안 가르쳐주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분야에 일하셨습니까? 재료 분야래요. 그러면 뭐 하셨습니까? 연구소장 하셨대요. 1년에 몇백억을 발주 주셨을 텐데 그 협력업체 한 명도 안 데리고 계신지 제가 여쭤봤어요. 친구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지 물어봤어요. 내 친구들 재료하고 상관없대요. 재료와 상관없는 분야가 없습니다. 책상을 만들어도 재료와 관계 있는 분야고요. 어떤 분야든지 다 우리가 접목하는 능력이 필요하신 거죠. 우리 교수님들 각 분야에 가지신 능력이 각각 다 다른데요. 그걸 융합을 해서 어떻게 응용하느냐는 차이거든요. 단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밖에 응용하는 능력은 약하시단 말이죠. 특히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존심 때문에 못하세요. 거부 한번 하고 나면 당하고 나면 내가 이딴 걸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디에 써야 될지. 자, 지금 좀 아까 우리 이태석 사무총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복잡해요. 중소기업도 싫어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우리 교수님들이 가지고 계실까요? 꼭 가지시고 예. 중소기업에 가면 우리 교육을 들을 만한 직원이 있을까요? 예. 저는 이런 교수님 봤어요. 교수님이 따로 사업을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기업체에서 제조하면 제조 작업을 같이 하면서 대화를 하셔가지고 조곤조곤 가르치시더라고요. 직원도 일하고 교수님도 도와주니 그 사장님께서는 교수님 오신 날이 땡큐 하는 날이에요. 그럼 교수가 왜 일을 도와주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소기업에 도움이 돼야 되니까요. 자, 그럼 아까 우리 이태덕 총장님은 한 분 하셨고 강무수 부총장님은 학습 근로자를 3명을 하셨단 말이죠. 자, 거기에 대답을 하나 드리면 이태덕 총장님처럼 한 명 해놓고 강무수 부총장님처럼 3명을 가르치는 게 좋다는 거죠. 3명을 가르치겠다고 했는데 그날따라 결근을 하거나 없었어요. 이게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지구 근로자를 학습 근로자로 만드시고 가장 적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경력을 가진 그 기업의 총무과 직원을 담당자로 해놓으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그 기업 대표 이사님을 담당자로 만드셔서 일을 하시고 정리하시다 보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제 경험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 교수님들께서 받고 안 받고는 교수님들이 선택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동 계획서 작성하고 기업 발굴하고 학습 근로자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업 방문을 할 때는 당당하게 가세요. 근데 꼭 거절당할 수 있다. 그러나 겸손하게 신입사원처럼 가셔야 됩니다. 지도를 잘 하시다 보면 교수님 내년에는 언제 오세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아까 강무수 부총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자리 확인서. 꼭 내가 가르쳐서 일자리를 만들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가 있는 사장님하고 친하다 보면 그 회사에 신입 직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 폼을 꼭 받아 놓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지도하고 나면 직원들을 가족처럼 만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에러가 났습니다. 제가 적석에서 고치겠습니다. 가족처럼 하시고 우리가 한 기업 지도를 끝내고 나면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요. 10점 만점에 10점을 할 수 있도록 관계를 돈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에 도움이 되느냐. 교수님들 선정해 주신 지부지사의 배점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꼭 만족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주시고 기업시 지도 시간과 약속은 교수님들의 명예보다 더 소중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공단 직원이 오면 왜 왔냐 반말로 하시는 교수님들이 조금 계시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어린 공단 직원이지만 우리 교수들한테는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어서 오시라고 그러고 우리가 시간만 잘 지키시면 공단 직원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들을 일은 없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 경기지사협의회는 현재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한 550분 정도 계십니다. 한 1250명 중에 550분이 활동하고 계시니까 밴드에는 회비나 이런 걸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입하셔서 저희가 지금 보시면 전문가 모집하지요. 기업 직원 구하지요. 이런 내용들을 그때그때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밴드에 가입하셔서 활동을 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전국의 중앙에는 김종호 회장님이 계시고 사무총장 제가 있고요. 각 지부지사가 있는데 경남에는 지금 오근희 회장님이 경남지사와 경남 서부지사, 부산에는 서주중 회장님이 부산 지역과 부산 남부 통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지사는 현재 경기 남부, 서부, 동부까지 4개 지사가 통합이 되어 있고요. 충남, 세종이 심치로 회장님이 지금 2개 지사를 통폐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PDF를 드릴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보셔서 회장님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뭐 보고하고 바꾸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가까운 지부지사에 가입하셔서 활동하시기를 권장해 드리는 겁니다. 강문수 부총장님께서 아까 지부지사 담당자에 대해서 오픈을 하셨고 여러분이 보시고 전화번호만 일단 드릴 겁니다. 전화번호만 드리니까 해당되는 지부지사의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셔도 그 협의 회장님들 연락처 다 아실 수 있고 바뀐 회장님들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예산이 약 80억에서 100억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1200명입니다. 나누면 한 사람당 80만 원 정도, 80시간밖에 안 되는 정도죠. 이 예산이 적다고 뽑아놓고 왜 일을 안 주냐라고 불만하시는 교수님들이 있다라고 공단 직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예산을 탓하기보다는 아까 강사희 교수님처럼 각 기관에 전문가로 활동하셔서 그러한 것들을 더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전문가 활동하는 곳에 10곳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중에서도 가장 아래쪽에 정책자금 조달하는 부분에 강의도 하고 계시고 자금 조달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교수님들도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생 2막으로 ISO 심사원을 따셔서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까 일학습 병행제 부분을 강사의 교수님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일학습 병행제는 각 지부지사의 팀들이 따로 있습니다. 산업현장 교수하고 상관없어요. 여기 전문가로 등록을 해야 교수님들한테 의뢰를 하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단 심사위원이 없거나 모자랄 때는 회장이나 협의회에 전화를 하셔서 추천을 받거든요. 그럴 때 교수님들이 일학습 병행 전문위원으로 가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땄는데요. 제가 화면을 다시 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글로벌 송년원에서 13기 교수님들한테 교육했던 내용입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근거와 추진 경과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거는 장려법이고요. 현재는 마이스넷으로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행기관은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인력공단이지만 글로벌 수년원입니다. 그래서 사업 게시를 올리면 우리는 마이스넷 교수님들을 호적이 있는 마이스넷에 한다고 말씀드렸고 매칭이 되면 두 분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직무 수행을 하시는 겁니다. 3자 계약 체계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마이스넷에서 선정이 되면 제로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 파일은 올해 파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파일입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계약 변경을 하시는데 기업체에서 교수님 이번에 우리가 회사 창립 기념일이라서 쉽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계약 변경해서 시간 그대로 지켜주는데 교수님이 개인 사유로 계약 변경하고자 하면 그 시간 제외합니다. 그다음에 완료 보고에 대해서는 여러분 교수님께서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은 빼고요. 마이스트고 특성화고 가능하고요. 일반 고등학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 따로 취업고등학교 따로 있거든요. 이럴 때 동아리반 지원 가능하시고요. 우리가 직업능력훈련 실시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학원 말씀하는 겁니다. 고용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 학원에 가서 메인 강의는 하시는 게 아니고 보조 강사를 하시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소기업 대상은 상시근로자 2인입니다. 2인. 이 2인은 뭐냐 사장까지 포함하면 3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서류들 아까 말씀드렸고요. 사업 프로세스에서 가끔 그러세요. HRD 분야 교수님 중에 내가 기술 분야 HRD다. 그래서 기계를 하면 안 되냐? 안 됩니다. 기술 분야도 HRD 분야 안 됩니다. 기계인데 정보통신을 해주겠다. 그건 아니죠. 그것도 안 되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 정보통신 분야의 기계를 만드는 기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기계 분야는 정보통신을 갈 수 있는 거죠. 기계 분야인데 정보통신으로 기계가 돌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평일 9시부터 21시까지 가능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5시간입니다. 근데 저한테 작년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3시간만 하면 안 돼요? 됩니다. 왜 안 돼요? 근데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빼고 3시간만 하면 억울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수님들이 웬만하면 5시간 하시더라고요. 직무계획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드렸고요. 3자 체결은 기업 담당자가 마이스터넷에 신청하는 걸로 계약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무 일 없이 제가 오늘 기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말없이 가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변경 3일 전에 지부지사에 꼭 서류로 통보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급히 병원을 가야 된다. 제가 오늘 아프다. 못 가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꼭 전화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화 없이 병원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3일 전이면 정당한 거고요. 문제가 있다라면 뭐 오늘 우리 집사람이 아프다. 그런데 제가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꼭 지부지사에 전화하셔야 됩니다. 유선전화도 무선전화도 있지만 유선전화도 전화하면 담당자가 없어 다른 사람이 받아준단 말이죠. 그래서 꼭 전화해 놓으시고 모니터링 적발을 하면 우리 교수님들 명예에 진짜 겁이 납니다. 이거 다른 교수님들 모르시지만 아는 사람 아시잖아요. 우리 강문수 국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적발된 분은 한 분도 모릅니다. 그래서 품위손장, 향해나 금품 받으면 위촉금 배제합니다. 모니터링 기록에 한 번은 경고, 2번은 해촉입니다. 해촉되면 절대 산업현장 교수 다시 못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계약빙계가 모니터링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매월 기술 분야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매월 하는 것이고 HRD 분야는 한 번에 합니다. 한 번에 30시간을 달이 넘어가다 한 번에 하는 거 기술 분야는 매달 하고 마지막에 최종 보고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이야기가 같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사업 기대 효과니까 숙련원에서 했던 내용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이스넷에 로그인해서 하시는데 요 부분은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사장님하고 친하시면 가끔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받아서 우리 교수님들이 사전에 교수님들이 신청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신청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탈락을 하냐 내가 그 기업하고 일을 할 수 있느냐 오탈자 때문에 탈락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내가 못나서 안 된 게 아니고 우리 강문수 부총장님이 말씀하셨던 오탈자 때문에 탈락하는 교수님들 많이 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나는 안 시켜주냐? 난 작년에 잘했는데 그때 신청서 보면 오탈자가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래서 한 서너 개를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탈자는 꼭 주의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개괄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잠깐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명함을 만드시는데요. 앞에서 강의하셨던 우리 강문수 국장님, 우리 경기협의회 부총장님께서 숙련원에 의뢰를 받으셔서 시안을 직접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시안을 가지고 우리 교수님들이 명함을 만드시게 되는데 통상 뭐 윗장 아랫장 요 폼대로 거의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좀 별도로 특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글자 많죠.
제 개인 회사가 있고 요 타이틀을 달아서 만들었는데 앞뒷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강문수 교수님 전화번호 오픈해드렸고요. 메일 오픈해드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강문수 교수님 업자 아닙니다. 업자 아니에요. 만들어주는 의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만들어주시면 무료 아닙니다. 그런데 남기지도 않으세요. 네, 딱 인쇄비용만 받고 만드는 줄 제가 알고 있는데 가끔 그 업자 취급하셔가지고 부딪히는 교수님들도 해마다 한두 분 계시더라고요. 같은 교수님들끼리 업자 취급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의뢰하시면 만들 수 있습니다. 원본을 만드신 분이니까 깔끔하게 명함을 가장 잘 만드실 거라고 사료돼서 교수님들 도움이 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한 4년 하면서 우리 교수님들 요구하셨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했던 교육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오늘 했던 내용도 정확하게 올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유튜브 내용을 같이 해보시고 저희가 오늘 교육한 내용도 오늘 한 내용도 요거 끄겠습니다. 오늘 해드린 내용도 유튜브에 일단 이제 올려드릴 거고요. 밴드는 무료입니다. 현재 550분 계시고요. 카페는 만들어 놨는데 활성화는 되지 않습니다. 교수님들이 요즘 카페는 잘 찾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는 이 주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이스터넷에 항상 들어가셔서 관련 내용 확인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 시작하냐? 매년 2월에 4월, 늦으면 5월달 갈 때도 있습니다. 정부 사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스타트가 좀 늦게 내려 공단에서 액션을 주는 게 좀 늦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글로벌 숙련원의 전화번호는 032-509-1860입니다. 여기에 물어보셔도 될 거라고 보시고요. 아까 NCS가 왜 필요하냐? NCS를 필수로 학습하셔가지고 각 사업자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2명 이상, 사업자 포함해서 3명입니다. 기술 분야는 100시간, HRD는 30시간. 가장 중요한 거, 근로자의 날 안 됩니다. 짜지 마세요. 이 사업 계획서 자체를 짜시면 바꿔야 돼요. 근로자의 날은 산업현장 교수 지원 사업이 안 되는 날입니다. 휴일 공휴일이 당연히 안 되고요. 산업현장 교수 지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저한테 질의응답하셨던 부분인데 협의회 관계없이 모든 전국 지부지사에 사업 신청은 가능합니다. 왜? 글로벌 숙련 마이너스에서 온라인으로 받으니까요. 그다음에 가끔은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강의 가능하냐라고 저한테 질의하신 분이 있었는데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어디죠? 학교만 됩니다. 학교만 됩니다. 학교만 비대면 수업 가능하고요. 기업 지원은 무조건 대면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꼭 대면으로 해야 되고요. 기업 지원 가면서 비대면 안 됩니다. 시간 꼭 지키셔야 되고요. 산업 현장 교수 지원 기간 수는 얼마나 되냐? 400시간 안에 지원 기간, 교수님들이 지원해야 될 기간 수는 제한 없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활동 기간은요. 좀 내릴게요. 활동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1년 1회 이상 하시면 3년 자동 연장해서 2027 567 24년이죠. 죄송합니다. 2024년 어제 질의하신 것들을 다 쓰다 보니까 조금 오타가 났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워딩 만들고 준비하는 데도 조금 시간이 늦네. 그래서 3년
1년 1회 이상 3번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요 기간을 채우시면 가장 길게는 6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 현재 재직하고 있어서 할 시간도 없고 기업체를 몰라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재능기부, 기업에 재능기부를 하면 요 1년 1회 한 걸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교수님들께 그러한 메일들을 보내드릴 거예요. 공지사항 주시면 참조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촉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약속 철저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개인 사정으로 하면 지원금 회수하시는 거고요. 기업체에서 변경하면 지원금 그대로 지원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원사업 모니터링은 여러분 지원 기간에 계시면 3번 가든지 6번 가든지 10번 가든지 20번 가든지 그 안에 한 번 예고 없이 무조건 지원지사가 방문합니다. 지부지사 직원이 방문을 했을 때 안 계시면 적발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잠깐 나왔는데요. 예, 제가 뭐 아침 9시에 들어가서 오후 3시에 끝냅니다. 그러면 6시간이잖아요. 점심시간 1시간 뺀 겁니다. 오후 3시에 나오는데 2시 20분, 2시 40분에 나왔다. 근데 2시 45분에 직원이 들어왔어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없었다는 걸로 되니까 시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산업현장교수 지원을 하고 나면 꼭 기업 관리 잘 하셔가지고 10점 만점에 10점 뭐 10점 만점에 10항목인데 하나는 9점 줘야지 안 됩니다. 24개 지부지사에서 워낙 경쟁을 하기 때문에 하셨던 분은 꼭 도와주시고요. 담당자 연락처는 제가 아까 올려드렸으니까 연결되시고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꼭 물어보십니다. 2월에서 5월 합니다. 2월달 전에 기업 발굴해 놓으시고 사전 섭외해 놓으셔야 그 시간 안에 마칠 수 있습니다. 한 개 기업만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2~3개 해야 된다면 사전에 꼭 지원해 놓으시고 당장 모르시면 지역에 찾아가서 고수들한테 좀 배우시는 것도 좋겠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경남까지 가서도 배우고 그 배운 게 밑바탕이 돼서 지금 활동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 개 지사만 가능하냐? 아닙니다. 한 개 지사 1기업도 되고 2기업도 되고 여러 기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기업이 가능하고요. 1기업이 아니고 여러 기업이란 말씀드리고 여러 지역의 활동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기업에 여러 교수님들이 들어가시는 거는 운영 규정상은 있지만 한 기업에 한 분만 들어가세요. 2분 들어가는 걸 지부지사에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는 업체와 B 교수님이 아는 업체와 이게 바꿔서 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전산화가 돼서 모니터링 다 됩니다. 소개번호는 직접 발굴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지부지사 회비 회비 저한테 질문하신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여러 협의회 다 가입하셔도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협의회는 가입 꼭 하세요. 여러 군데는 가입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지사 가입하고 서울지사에 가입하고 경남에 가입하시고 싶다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과별로 뭐 모여가지고 우리 10명에서 현장 교수끼리 소모임을 하자. 그래서 우리 협의 내고 우리끼리만 잘해보자. 그런 부분들이 가끔 있는데 꼭 사고 나셔서 불만하시고 나중에 안 좋은 결과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교수님 명단을 각 지부 협의회에 다 드렸기 때문에 지역 협의회에서 웬만하면 교수님들께 연락을 가실 겁니다. 교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2022년 3월 달에 우리가 산업현장교수 지원을 했다 치면 배정받을 확률은 제 경험으로는 한 30%, 10개 기업을 발굴하면 한 3개 기업, 많은 분들은 뭐 한 50% 정도도 하시고요. 제가 400시간을 다 채우는 교수님은 제가 5분 봤습니다. 5분.
그 400시간이면 굉장히 많은 주죠. 80주를 활동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런 분이 한 5분 정도 된다. 한 10명 정도는 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분은 한 5분 정도 되십니다. 그다음에 여러 협의회 역할에 대해서 많이 하지만 따로 혼자서 그 독단적으로 활동하시는 교수님들이 꽤 계신지 아는데 협의회에서는 좀 많이 알죠. 다른 데서 이렇게 혼자 활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정보라 활동하시는데 제약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업 현장 교수 예산이 좀 적다라고 불만하신 교수님이 계셨는데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로 따로 활동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경험적으로 지부지사 담당자들한테 반말하시고 하시는 교수님들 많습니다. 존댓말, 감사의 말씀으로 대해주시면 다 우리 교수님들 인격으로 돌아옵니다. 다분야 전문가 활동 시에 우리 고용노동부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시험 출제를 갔다. 근데 했다. 따로 모니터링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현장 교수 사업하는 날 중소기업 벤처부에 회의 갔다. 아니면 다른 사업했다. 정부 부처 사업은 바로 다 매치가 되니까 꼭 동일한 날짜는 피하셔야 됩니다. 산업 현장 교수 업하고 중소기업하고 다르다고 같은 날짜 중복해서 쓰시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14기 교수님 중에 경기도의 허모모 교수님, HRD 분야인데 기술 분야 지원할 수 있느냐?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모니터링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하냐? 저는 예를 들어서 1시간 걸린다면 2시간 전에 출발합니다. 웬만한 30분에 도착하고요. 끝나고 꼭 5분 후에 출발합니다. 우리는 교통사고도 감안해야 됩니다. 꼭 교통사고 났다면 지부차에 꼭 연락하고 병원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작년에 질문 왔던 건데요. 디자인 분야인데 다른 데 교육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요거는 뭐 디자인 분야는 어디든지 모든 기업이 다 필요합니다. 요청하는 업체를 발굴하셔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교수님이 모여가지고 기업협회를 소모임 통해가지고 공동을 하는 부분이 몇 부분들이 있었는데 꼭 그 모임이 깨지고 개인으로 한 사람은 많이 하고 한 사람 적게 하고 나중에 문제가 꼭 생기더라고요. 협의회 말고 다른 부분에 가입하셔서 따로 활동 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을 할 때 아까 우리 그 NC에서 학습 모듈에 있는 과정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기능 경기대회하고 동아리 과정도 모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5시간 했는데 꼭 5시간만 해야 되나요? 3시간, 2시간 됩니다. 근데 왕복 2시간하고 3시간만 하면 가성비가 떨어지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원기업 종업원 수는 기술 분야는 3명, HRD는 6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HRD 분야가 6분야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5명입니다. 네? 5명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HR 분야가 아니라서 못해놨습니다. 5명 이상. 여기도 직원은 이제 포함 3명, HRD 분야도 맞네요. 차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팁을 드린 거는 교육 인원 1명 하시고 10명 하셔도 되고 100명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를 예를 들면 전반기에 신청하고 후반기에 예산이 남아서 조금 했는데 후반기에 하면 되지. 후반기에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산이 작기 때문에 치열하고요. 그 다음에 100시간 이상이라도 전반기에 했으면 후반기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전반기에 기업체 다 발굴하셔서 교수님들을 할 수 있는데 욕심껏 다 신청하시고 선정이 돼야 되시는 거니까 나눠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 달라고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교수님들. 자료 드립니다. 자료 드리면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협의회니까
자료를 주고요. 개인한테 실제로 가보세요. 자기가 한 달, 1년, 2년, 3년에 걸친 노하우 절대 안 주시거든요. 그래서 협의회에 가입하셔서 선배 교수님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노하우를 전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활동구역에 제한이 있습니까? 대구의 장 교수님하고 포항의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협의회하고 상관없이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온라인 접수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 지역에 계신 교수님을 우선 배정하려는 지부지사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전라도에 신청을 했다. 그럼 전라도에 계신 교수님들도 계신데 왜 멀리까지 오세요?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까운 곳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협의는 여러 곳에 가입하게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곳만 가입해도 되고 여러 곳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난 서울 사는데 경기협의회 가입 가능합니까? 예, 가입 가능합니다. 경기협의회만 가입하고 서울 활동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희 경기협의회는 중소기업 연합회, 중소기업 융합회 각 ISC가 해가지고 올해 2021년으로 치면 약 4,000시간, 돈으로 치면 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하고 같이 하게 코칭 수당이라고 하거든요. 지원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1시간 10만 원 인적 네트워크로 우리 교수님들도 다 같이 나눌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하고 나서 평가하는지 경북의 박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교육 평가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잠깐 열어봐 드릴게요. 이거 캡처해가지고 명단 만들어서요. 충윤원에 보내드립니다. 이 교육을 받으셨다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 사례와 방법 전수활동 선정에 대해서 물어보신 경남의 거제의 고 교수님, 영등포의 최 교수님, 대전의 김 교수님 말씀이죠. 앞쪽에 우리 강문수 부총장님, 이태덕 부총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강사회 교수님도 충분히 설명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업체 자문, 교육, NC에서 관련 등 우리 지도교수 사업 말고는 나머지는 전문가 활동입니다. 전문가 활동. 네. 지역 협의회에서 활동하셔서 이 자체가 업체 자문해 준다고 지도 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업무 매뉴얼이 있는지요. 예, 그래서 인천의 양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마이넷에 공고되고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단 여기서 우리 저 두 분 총장님, 부총장님 말씀하셨지만 한글 워딩 사용 방법을 꼭 사용법을 좀 정확하게 좀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한글 잘 쓰는 법 배우시면 워딩이 잘 되실 겁니다. 서울의 최 교수님, 공개 직종이라 관련 학교가 없다. 학교가 없으시면 교수님 아시는 직종 사업자 중에 직원 2명 이상 업체에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업체하고 잘 협의하셔서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진행 후 결과 수치는 증명하나요? 아까 우리 교수님들께서 갭 분석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발굴에 대해서 교수가 하는지 협의회에서 해주는지 기관에 찾아야 해주는지 정답은 교수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기업체에서 모든 기업체가 다 이 내용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업체에서 신청하는 걸로 룰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수님들께서 발굴하셔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수님들의 노하우를 전수해 준다는데 그동안 사회생활하면서 인간관계 충분히 있으실 거 아닙니까? 예, 잘 활동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수원의 정 교수님, 그다음에 활동구미 지원 신청, 홍보, 교육 방법, 보고장 준비 등에 대해서 수원의 강 교수님, 구미의 유 교수님, 고양의 정 교수님, 성파의 원 교수님, 대전의 김 교수님, 평택의 김 교수님, 서울의 이 교수님, 창원의 김 교수님, 용인의 권 교수님, 김천의 최 교수님, 수원의 이 교수님, 화성의 김 교수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두 분이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기술 전수냐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는 우리 부분이 아닙니다. 서울의 박 교수님 따로 전문가로 등록하셔서 NC에서 공부하신 다음에 가입하셔서 추천받아서 활동하시면 되실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내용이고요. 주문하시면서 기업도 싫어할 것 같습니다.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사무총장이 열심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개선이 필요합니다만 국가사업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감사를 합니다. 국정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서류와 절차를 한 번만 배우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게 가장 좋다고요. 저희가 1주, 2주를 시간을 내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자, 제 강의는 여기서 끝을 내고요. 현장 질의응답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톡으로 질의응답을 주실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톡으로 하다 보면 저 메신저로 하면 시간이 가니까 화면을 공유를 이제 끝내고서 네. 일단 전체적으로 봐가지고서 하시는 분 자기 마이크 열고서 이렇게 질문을 한 서너 분만 받죠. 그게 낫겠는데요. 네, 좋습니다. 시간이. 네, 좋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자기 마이크 켜고서 말씀하세요. 한 분씩. 양병윤 교수님 마이크 켜셨네요. 양병윤 교수님 질문 없으세요? 예,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예.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예. 궁금한 일인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또 마이크 켜시고서 말씀하세요. 한 분씩. 질문 네, 있으시면. 전유석입니다. 예, 전유석 교수님. 네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교육 강의 잘 들었고요. 아까 그 최종 보고서를 쓰는 그 내용 중에 그 정량 지표 부분이 이제 무형이 아니고 이제 유형적으로 그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 교육을 하고 났을 때의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돼서 최종 보고서를 쓰다 보면 그 기간 안에 정량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없지 않나.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게 실적에 해당되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교수님 분야가 정보통신이신가요? 네네. 그럼 제가 그 제 사례를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좀 비교 접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는 산업 디자인 분야이고요. 쉽게 말하면 지원하는 기업의 내용이 CI, BI 디자인 이런 게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지원을 해주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그런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이 정도 금액이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아, 예, 그거를 데이터를 끌어와서 제가 이 지원한 기업에 이런 프로젝트를 이 정도 범위로 해줬으니 국가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조율표에 의하면 3천만 원짜리 가치가 된다 라고 계산을 해서 거기다가 저는 표기를 해줘요. 아. 예. 됐습니까? 예, 아, 네, 요걸 한번 좀, 예, 참조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또 질문 있으시면 80탄에게 하시죠, 뭐. 시간 이제 뭐 많이 지났는데 6시까지 한 두세 번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분 없으시니까 네. 마무리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질문이 없으시면 물론 또 한 4시간 동안에 들으셨고 질문도 앞으로도 이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협의회도 가입하시고 뭐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각 지부지사가 지역에 있으니까 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유달리 이제 전국적으로 크다 보니까 제가 할 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료증하고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그 강의하신 분들의 자료를 취합해서 준비도 해야 되겠고 또 그것도 압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위촉장을 일일이 다 만들어서 그 다음에 위촉장이는 수료증을 일일이 만들어서 또 개인 메일별로 지금 제가 정보가 없어서 교수님들 메일을 다 일일이 또 체크해가지고 개인별로 저 수료증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준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음 주까지 오늘이 18일이니까 크리스마스 이전까지는 제가 다른 일을 하더라도 좀 신경 써가지고 보내드리도록 민감한 자료 아닌 거는 같이 해서 메일로 개인별로 수료증하고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도 너무 춥고 올겨울 들어서 날씨 추운 날이고
그다음에 눈도 막 왔고 물론 지역별로 다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날씨에서 하여튼 여기 계신 뭐 전체적으로 이제 57분인데 관계자 빼고서 한 50명 정도 되실 것 같은데 아마 나름대로 분명히 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도움 되셨죠? 손 한번 드셔보세요. 예. 그리고 예, 앞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총장님, 예. 서로가 이렇게 같이 교류하면서 교수님 같이 위촉된 저 위치에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예. 오늘 또 우리 경남협의회 강사회 교수님 긴 시간 정말 귀한 NCS 강의하고 우리 교수님들이 못 들으신 강의를 다 너무 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수고해 주신 우리 이태석 총장님, 강문수 부총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주신 중앙회장님 모두 중앙회장님 인사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이 12월인데요. 예. 아마도 이제 신년 되고 교육 계획이 뭐 대략 잡히고 사업 계획이 잡히고 하면 공단에서 일정이 움직이는 대로 막 사업 신청 시점 그 점에서 아마 또 다른 또 필요한 이런 그 안내 교육이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한 번의 설명으로서 모든 걸 이해하고 다 이렇게 힘들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좋겠고요. 임박해서 또 이렇게 긴급 교육이라 해서 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예.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강 교수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조심해 가세요. 예, 고생했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회장님 고생하셨어요. 아유, 정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예. 연말에 큰 중앙 회장님 선물- 고생하셨습니다. 연말에 큰 회장 총리 고생했습니다. 예,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얼굴이 빛나십니다. 감사합니다. 풍경이 너무 좋으신데요. 안녕하세요. 어디 한국이에요 이거? 아,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예. 어디예요 여기가? 저쪽 파주 쪽에 아, 그 저수지인데요. 이름은 오.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가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어이구, 저희 출연들이 끝내주는데요. 예. 자, 네, 강문수 교수님, 네. 예, 마무리하시고 녹화 확인 좀 정하게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